일단 오늘 그래도 2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제가 목차를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총 1부랑 2부로 나눠봤고요. 1부는 일단 사실 제 얘기예요. 그냥 진짜 제 개인적인 프리랜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총총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1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는요 이제 조금 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봤으면 2부에서는 좀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맞다고 싶어가지고 나만의 콘텐츠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소위 말해서 그냥 이거는 좀 제가 제목을 접은 거고, 그냥 내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꿀팁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쨌든 제가 프리랜서로 생활을 한 지가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으로 올라왔다 하고 딱 그때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 2년 동안 어떤 형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조금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 캐릭터가 총총인데요. 지금 코가 빠졌거든요. 코를 제가 빼먹고 안 그렸는데, 지금 이 캐릭터로 어떻게 지금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얘기를 해보려면 좀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해봤더니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9년 전인데 이거를 하고 싶다 생각해서 딱 그 정확하게 학과를 진학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제 수능 성적에 맞춰서 그냥 이 정도면 지원을 해볼 만한데?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정말 학과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간 학교에는, 제가 지금 미대인데 11개의 미대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CD랑 산디는 경쟁률이 너무 높았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포기하자 싶었고, 나머지 과가 금속 디자인과, 막 동양학과, 패디과 이런 거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나랑 좀 먼 거 같고 해서 그나마 나랑 좀 맞는 게 가구 디자인과라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큰 고민 없이 그냥 선생님 저 목조형 가구학과 그냥 여기 지원서 쓸게요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때 친구분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큰 고민 없이 성적이 이거에 맞으니까 가봐야지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게 가구 디자인과인데, 운이 좋았으면 그 과가 저랑 잘 맞았을 텐데 너무 아쉽게도 저는 과가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 맞았냐면 1학년 때 실기를 딱 하는데 첫 실기가 전 되게 막 멋있게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띠톱이라고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실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놀란 거죠. 그냥 나는 되게 앉아서 멋있게 그림 그리면서 디자인을 할 줄 알았는데 이 과는 대체 뭐지? 그러니까 너무 사전조사 없이 들어간 과에 치여가지고 결국에는 1학년 동안 되게 큰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황이라고 할 거면 일단 학점이 너무 좋지 않았고 전공 수업을 제대로 잘 안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생활이 2학년 때까지 제가 쭉 그랬어요. 학교도 진짜 제대로 안 가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막 학교 축제나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2학년 생활을 딱 끝마칠 쯤에 진짜 다행히도 제가 그래도 뭘 했냐, 전공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도 전공 대신 나는 교양을 조금 다양한 걸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보통 친구들이 교양을 선택할 때는 학점 잘 주는 교수님들 거 선택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지는 않았고 정말 그냥 그 시대 그때 내가 궁금했던 걸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교양 중에 막 스포츠 댄스 하는 것도 들었고 볼링도 들었고 막
영어 잘 못하는데 그냥 영어 하고 싶어가지고 영어 말하기 반 들어갔다가 진짜 된통 당하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교양이 2학년 말쯤에 제가 연극의 이해라는 교양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양을 선택한 이유가 그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막 교양 후기 같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 후기에서 어떤 분이 연극의 이해 과제는 진짜 같이 연극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고 나도 뭔가 그냥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연극하는 과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연극에 의해 교양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진짜 이상하게 그 교양이 전공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2학년 2학기 때 들었던 교양이었는데 2학년 2학기 때 휴학을 딱 하고 나는 이 연극에 의해 교양이 너무 재밌어서 그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딱 하고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제가 바로 대학로에 갔어요. 서울 대학로에 가서 그 시대 때 제일 잘 나가는 연극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혹시 옥탑방 고양이라는 연극 아세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어떻게 한 분밖에 보셨어요? 어떻게 한 분밖에 없구나. 전 되게 많이 보셨을 줄 알았는데 저 때는 되게 유행했던 연극이거든요, 그게. 나는 그러면 저 연극을 만드는 컴퍼니에 가서 일단 일을 구해봐야겠다 해서 컴퍼니 메일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자소서도 아니에요. 그냥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원이라고 하는 뭐 땡땡 대학교 학생인데요. 제가 연극 쪽에서 너무 일을 해보고 싶어서 배우 말고 그냥 스텝으로 너무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저에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라는 메일을 한 통 딱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와서 우리 회사에서 면접을 보지 않을래요? 라고 왔길래 이제 대학로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그 컴퍼니의 조연출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조연출 하면 되게 뭔가 멋있다, 뭔가 연출 밑에서 일을 하는 건가? 라고 싶으실 텐데 정말 말만 조연출이지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뭐 담배 심부름부터 정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너 여기 밑에 청소 좀 해, 너 여기 걸레질 해, 그냥 이런 시답지 않은 일들을 다 하는 거를 사실 거기서는 그냥 조연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연출로 일을 시작하게 돼요. 일단 대학로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거기 컴퍼니에서 3개의 연극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옥탑방 고양이 조연출로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저랑 같이 했던 멤버가 한 분 계세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연극도 기수가 있는데 왜 동아리에 보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연극도 똑같아요. 오픈런을 쭉 해야 되니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멤버들이 쫙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 때는 10기였는데 10기 같이 했던 배우분 중에서 지금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김선호 배우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이 저랑 같이 옥탑방 고양이 같이 했던 멤버거든요. 많이 잘생겼어요, 그분. 그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뜰 텐데 뭐 여튼 되게 착하신 배우분이 계셨고 여튼 저는 일단 그 1년 동안 대학로에서 그렇게 연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제 성향이랑도 진짜 잘 맞았고 앞으로는 나는 평생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들 정도로 그만큼 저한테는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연극도 이렇게 재밌는데 콘서트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연출 쪽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대학로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4학년 말에 한 번 더 제가 휴학을 한 번 더 해요. 보통 아마 저희 때는 휴학을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저는 이제
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휴학을 2번 하게 됐는데, 그래서 2번째 휴학 때는 제가 인터파크에서 무대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항상 일자리는 어떻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인터파크 무대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콘서트 보면 이제 가수분이 이렇게 무대에 서 있잖아요. 그럼 항상 보면 그 콘서트에 자세히 보면 마이크 스탠드 같은 거 빼주시는 스태프분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연출님이 마이크 빼라고 하면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마이크 빼고, 아니면 뭐 가수분들한테 이제 무대 스탠바이 10초 전입니다. 뭐 들어가세요.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연극에서도 그렇고 콘서트에서도 그렇고 되게 잡다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도 결론적으로는 일단 전공보다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냥 앉아서 가구 디자인 하는 것보다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배우분들이랑 뭐 가수분들이랑 부딪히면서 이렇게 뭐 연출 공부하고 이러는 게 저한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말 때쯤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생각보다 꿈을 되게 빨리 정했네? 왜냐면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항상 4학년쯤 되면 다들 그런 압박감이 생겨요. 취업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말 때부터 자소서도 많이 써보고, 이제 4학년 때 가서는 이제 아직 1학년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폭주하거든요. 자소서를 막 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묘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뭣도 아닌데 좀 묘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냥 뭐 쟤네들은 그냥 막 이렇게 자소서 막 쓰는데 나는 그래도 2년 정도 연출 공부했으니까 난 그쪽으로 열심히 나아가면 나는 생각보다 취업은 빨리 하겠다. 나는 내가 바라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약간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잘 갔더라면 지금 아마 여기 서 있지 않았겠죠. 아마 저는 그냥 어디 콘서트장에서 스텝이건 연출가건 그쪽으로 일을 하겠죠. 너무 속상하게도 그 시기 때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제가. 제 만화를 보시는 분들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뭐 많이 안 보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알려드리면,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모든 바닥이 다 그렇겠지만 일단 그런 연출 쪽 바닥이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도 채 안 됐거든요. 30만 원만 받고 1년 동안 제가 버텼어요, 그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의 그 결과물이 연출가 분들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재원아, 너네 아버지는 무슨 직업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신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야, 아빠가 그냥 회사원이면 너 이 일 못해. 너 이 일 하려면 너 이 정도 수입으로 10년 정도 버텨야 되는데 너 버틸 수 있어? 너 못 버티잖아. 그럼 너 이 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말을 듣는데 사실 이 사건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좀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발화점이 돼서 탁 터진 거죠. 나 이 일 진짜 못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내가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버텨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렇게 제가 2년 동안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진짜 막 학교도 빠질 정도로 맨날 대학로 가고 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때가 정말 정확히 4학년 말이었어요. 한창 취업 준비하고 이제 친구들 빨리 취업한 애들은 뭐 회사에 입사하고 이럴 때, 그때 저는 아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4년 동안 열심히 연출 공부하고 다 했는데 그것도 다 무너졌고, 플러스로 이미 동기들은 저기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카톡 대화창에 막 얘들아 막 나 취업했어, 막 어디 막 되게 좋은 기업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애들이 막 축하한다 이러는데, 물론 말은 되게 축하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진심으로 축하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자존감은 낮아지고 친구들도 보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창 그런 무기력한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현재로 점점 오고 있긴 하는데 과거가 좀 많이 길었죠. 그 시기 때 제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가 25살인데 사실 좀 뭔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 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물론 이 남자를 지금의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도 있지만 되게 불안정한 시기에 뭔가 되게 지금의 남편분이 되게 안정감을 줘가지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쓴 것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더 안 좋은 거는 너무 나만 도태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 다 앞으로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나만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되게 한동안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우울한 시기가.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뭘 했는지조차도 그때 당시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러다가 딱 제 마음에 딱 깊숙하게 들어왔던 그 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졸업하기 전에 저희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나서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되게 안 와닿았거든요. 왜 보면 막 자기계발서나 막 되게 잘 나가는 막 작가님들 보시면 항상 이렇게 말 시작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막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막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저희한테 잘하는 일을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딱 저도 느꼈던 게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물론 정말 최고거든요. 나이스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저는 연출을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잘 하진 못했어요. 확실한 건. 내가 막 특출나게 되게 잘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혼을 엄청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실수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는 자신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난 이제까지 좋아하는 일을 쭉 했으니까 잘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내가 그래도 잘하는 일이 그림 그리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미대를 입학했으니까 저도 이제 입시미술이란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번 지금이라도 잘하는 일을 해보자 싶어서 그때 제가 한 일이 미술학원에서 조그만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원 알바를 했었는데 처음에 나갈 때는 막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막 좋아하는 일, 막 연출 공부도 하고 막 좋아하는 일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다시 그림을 그리려니까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칠 때. 근데 생각보다 진짜 신기했던 거는 잘하는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칭찬이 많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되게 애들 잘 가르쳐요. 막 땡땡이가 막 집에 가서 막 자랑했대요. 막 재원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림 가르친 거 너무 좋았다고. 근데 이런 피드백을 매일 받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일이 좋지는 않았는데 점점 좋아지는 기분? 내가 잘하는 일이 이상하게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술학원을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다녔어요, 사실. 근데 2년 동안 연출을 하면서 일했던 거에 비해서 그 8개월이 저한테는 너무 값졌어요. 그때 그 8개월 동안 받았던 칭찬들이나 피드백이 저한테는 진짜 그 전에 정말 막 바닥쳤던 그 자존감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잘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그때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옛날 20살 때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한 3년 전에 인스타툰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그렇게 많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림을 올리는 작가님들은 너무너무 많았지만 인스타툰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때는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럼 나도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을 한번 올려보자 해서 하나 둘씩 올렸고,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의 반응 피드백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총총이로 잘 먹고 지금 직업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9년 전의 이야기부터 쭉 시작을 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옛날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인터뷰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 총총이를 그리는 배경을 말하려면 제 9년 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9년 전 그 2년 동안 그 일했던 거, 대학생 때 제가 막 몸 바쳐서 일했던 그 대학로나 그 콘서트가 저한테는 사실 되게 숨기고 싶은 과거였거든요. 별로 막 그닥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되게 좋은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뭐 그림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총총이로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해야지 어쨌든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저 처음으로 이렇게 강연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과거 얘기부터 쭉 시작을 해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쓸모없는 시간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딱 그리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점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제가 그 과거를 되게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진짜 별로 안 말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얘기니까 사실. 근데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 2년이 너무 아까웠어요. 막 친구들 막 토익 공부하고 막 열심히 막 자소서 키워갈 때 나는 다시 바닥을 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그 당시 때 막 다시 2학년으로 돌아가서 리셋하고 싶다. 그냥 나도 막 포토샵 배우고 애들처럼 캐드 배우고 다시 디자인 학부 열심히 학점 관리 해가지고 졸업이나 잘 할 걸, 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생각을 완전 뒤바꿔 버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책 출판을 준비를 하면서 편집장님이랑 항상 원래는 전화로 통화를 했었거든요. 뭐 통화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카페에서 만나게 됐었어요, 그 편집장님을. 근데 편집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더니 뭐 이렇게 어린 분인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29이지만 그때가 제가 한 2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집장님은 제 만화를 보고 제가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았대요. 한 30 중반 정도 되는 부부께서 그냥 그리는 그림 일기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린 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반응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워낙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찍 결혼한 거에 대한 반응이구나 싶었는데 그분이 제 옛날 이제 연출 공부했던 얘기를 쭉 듣더니 딱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총총님이, 저는 이제 10컷의 이야기를 담는 거잖아요, 인스타툰이. 근데 어떻게 보면 총총님이 2년 정도 연출 공부한 게 지금 인스타툰 10컷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딱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세상에 막 너무 힐링되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그냥 막 괜찮아 너 지금 잘 하고 있잖아, 그 말보다 완전 그날 처음 본 사람이 그 말을 딱 해주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이 말했던 거를 제가 진짜 핸드폰 메모장에 바로 적었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론 저도 무기력해질 때 진짜 많죠. 그럴 때마다 그 글을 항상 봐요. 나는 그래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총총이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할 이야기가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숨길 이야기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강연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랬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강연을 했을 때는 항상 첫 시작이 그거였어요. 저는 지금 뭐 유청총으로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뭐 지금은 전시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막 되게 제가 잘 나가는 얘기부터 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분은 되게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냥 나랑 다르구나. 나랑 다르니까 저렇게 강연장 앞에서 서서 마이크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나랑 시작부터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렇게 제 과거 얘기를 했다시피 아닌 분들은 절대 아니겠지만 저도 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학점도 진짜 막 2점대 뭐 나올까 말까 했고 바닥 칠 때는 정말 바닥 쳤고 뭐 그런 일도 많이 겪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강연 들었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랑 나는 다르니까 그냥 이런 생각 말고 나 같은 저도 이렇게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오늘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4학년 졸업할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쨌든 성적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조금만 앉아도 성적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고등학생 때까지는 내가 한 만큼 결과물이 눈에 확 보이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하면서 느낀 거는 뭐라 해야 되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저 사람 쟤는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 해야 되지? 24살 때? 그러니까 한 사회생활 딱 앞설 때 그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뭐 취업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제 친구들 보면 저 빼고 거의 다 지금 다 취업을 했거든요. 보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할 때 이 친구보다 자기가 준비를 더 많이 한 것 같대요. 근데 얘가 최종 면접에 가고 이 친구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박탈감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도 잠깐 그건 느꼈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되게 여유롭고 막 하지도 않았대. 근데 내가 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면접에 가서 붙는 사람은 얘야. 나는 떨어져. 그러면 그때 오는 그 무기력감이 너무 큰 거야. 진짜. 근데 뭐 정답은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조급해지지 말기.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진짜 쉽잖아요. 말은 못해. 말은 그냥 여러분 조급해지지 말아요. 뭐 나만의 속도로 가요. 막 책 같은 거 에세이 보면 항상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가세요. 이런 문장 진짜 유행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거 생각해 보면 말은 쉽지. 내가 그 상황 되면 당연히 다 조급해지지.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조급했으니까. 막 나만 항상 도태되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은 하나둘씩 카톡방에서 막 원하는 직업으로 원하는 기업에 딱딱 붙는데 나 혼자만 그냥 나는 지금 애들이 막 나한테 안쓰러우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고 그 시기로부터 지금 한 4년이 지났잖아요. 진짜 그냥 제가 겪은 거는 조급해지지 않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뭐 그 친구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내 행복을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걔가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비교하지 말고 내 거에 맞춰서 그냥 정말 꾸준히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4년 동안 물론 1년 정도는 사실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를 겪어왔지만 그런 시기를 겪고
그냥 차근차근 그래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미술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나는 미술 했으니까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조금씩 조금씩 그림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지 안다고. 물론 지금 제 말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뭐 말이야 쉽지 진짜. 근데 그냥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이렇게 막 앞에서 보기에야 막, 저 사람은 뭐 저걸로 돈도 벌고 좋겠다 싶지만 저도 사실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항상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일단 조급해지지 말자. 어쨌든 5년이 지나면 또 모르는 거니까 대신 조급해지지 말는 대신 좋은 방향으로만 가도록 내가 조금만 노력은 하자. 이 생각은 제가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앞에 이렇게 과거여서부터 쭉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PPT를 넘겼어야 됐는데 PPT를 빼먹었어 지금. 지금 일단 그림을 조금 감상하는 방향으로 원래 지금 얘기할 동안 이거예요 사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거. 인터뷰 할 때도 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근데 인터뷰 할 시간은 되게 짧잖아요. 1분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담기지가 않으니까 항상 그냥 딱 자르고 여러분 쓸모없는 시간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제 옛날 얘기부터 다 끄집어서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일단 만족스럽고 자 그래서 일단 좀 제 암울했던 과거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번에는 좀 좋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총총이로 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총총이라는 캐릭터로 일단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저는 하나는 광고 툰을 올려가지고 그 광고 수익금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광고 수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저는 주로 책에 들어가는 사파 있잖아요. 사파로 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로도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또 대림미술관에서 주최하는 구슬모아 당구장이라는 전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광화문 D타워라는 건물 가보시면 제 작품이 지금 전시가 돼 있고요. 갑자기 막 제 커리어 얘기하려니까 되게 웃기긴 한데 그래도 너무 제 안 좋은 얘기만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종종 아이패드 드로잉 클래스도 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그림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저는 좀 다양한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림 그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되게 신기해요. 그림만 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일도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광고 영상 찍은 경우도 있거든요. 광고 영상도 찍게 되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이게 또 성향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너무 이분법적이긴 한데 직업을 두 가지로만 나누면 보통 회사,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주체가 아니라 어떤 일을 주어져가지고 그 일을 해냄으로써 수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체가 돼가지고 일감을 따와야 되거든요. 대신 뭐 장점도 많긴 한데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보통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프리랜서를 되게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출근을 안 하니까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막연하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일단 무조건
저는 자기의 성향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성향을 알아야지만 좀 제대로 된 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적인 예로 MBTI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MBTI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쵸? 없죠. 저는 일단 ENFJ인데, 뭐 그건 정말 단적인 예고. ENFJ세요? 그렇구나. 그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본인의 성향을 학교를 다닐 때 있어서 충분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MBTI 얘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제 친구는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대. 자기는 프리랜서 체질인 것 같대. 근데 이 친구가 막상 회사에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야, 나는 진짜 회사 체질 아닌 줄 알았는데 난 완전 회사 체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뭐 너 출근하는 거 싫다며, 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그게 왜 회사 체질이야?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주체적으로 일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기획해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그 일을 멋지게 성공시키는 게, 자기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프리랜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완전 반대로, 저도 옛날에 잠깐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쿠팡이라고 거기서 잠깐 디자인 일을 했었는데 제가 금방 때려쳤거든요. 너무 저랑 안 맞아서. 일단 저는 성향이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는 룰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룰. 그 회사에서 쓰는 서류 방식이나 그런 게 다 있는데, 약간 저는 일을 하면서,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하지? 이게 더 효율적인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열이면 열은 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그거를 상사한테 입 밖으로 꺼내느냐 안 꺼내느냐 이건데, 저는 그걸 입 밖으로 꺼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쁘게 꺼내지도 않는 것 같아. 보니까 막 이게 뭐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게 막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회사, 좋은 분을 만났더라면 잘 체질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빨리 알려면,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사실 막 이렇게 경험이라고 하면 보통 되게 높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막 무슨 뭐 100만 원 가지고 뭐 유럽 여행하기, 막 이런 막 되게 크고 멋지고 막 에세이에 나올 법한 경험을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경험은 그 진짜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알바나, 뭐 저는 오늘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참가해가지고 그냥 강연자의 얘기를 듣는 거나, 아니면 저는 친구들이랑 그냥 되게 잘 노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또 뭐 어떤 걸 느낄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냥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해보고 거기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확실히 이런 성향이 있네?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걸 경험해보니까 난 이거랑 안 맞구나. 약간 이런 거를 본인이 조금씩 습득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만의 일을 찾는 데 있어서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제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프리랜서가 저랑 잘 맞냐? 저는 일단 엄청 잘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좀 제가 주체가 돼가지고 일을 굴리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잘 맞는 것도 있는데, 근데 아마 프리랜서 장점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제가 장점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일단 평일에 출근 안 하고 본인이 알아서 내 일을 하고, 이런 거는 다 장점인데, 혹시 단점은 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맞아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려는 게 그거였어요, 사실. 수익. 일단 프리랜서는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벌어요. 일단 돈이 안 와. 물론 이런 수익 구조를 좀 잘 알아가지고 유두리 있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강의 같은 거 요즘에는 온라인 클래스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클래스에 내 걸 하나 올려. 그래서 그거를 수입이 달마다 찍혀. 근데 그런 거의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은 괜찮게 잘 하겠지만, 일단 프리랜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통장에 돈이 안 찍혀요, 일단. 그래서 수익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월 달에 막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 왜냐면 5월은 사실 이벤트가 되게 많은 달이어가지고 프리랜서들도 일감이 되게 많은 달이에요. 4월이랑 5월은. 그래서 5월은 막 부자야.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벌었지만 6월 달이랑 7월 달이 되면 또 일감이 뚝 떨어지거든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6월이랑 7월이 제일 사막 같은데, 그러면 5월 달에 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도 막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 나 또 6월 달에 7월 달에 돈 없을 텐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잘 견디는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단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고, 일단 수익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퇴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제가 지금 일이 제일 많을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주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직장인들은 6시 반이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들은 매일이 7시나 8시쯤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밤 9시에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작가님 이거 수정 요청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퇴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퇴근이라고 구분하기도 어려워. 왜냐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일단 그 일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이 일을 막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프리랜서 1년차 때는 제가 엄청 그때 병원에 한번 입원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스케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마감은 일주일 뒤인데 막 불안하니까 그날 하루 동안 그걸 다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되니까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저도 6시 반 정도에는 메일을 보지 않아요, 일단. 알람도 다 꺼놓고. 그리고 혹여나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오면 이제 전화는 급하다는 증거니까 받긴 받는데 일을 하진 않아요. 그냥 전화로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퇴근을 해서, 퇴근이란 단어를 꼭 써요, 저는. 퇴근을 해서 오늘은 일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제가 메일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기분 좋은 일이긴 하죠. 왜냐면 그만큼 일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관가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막 프리랜서는 막 여행도 막 맘대로 갈 수 있고 뭐 좋은 거 아니야? 여행지 가서도 노트북 들고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작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는 여행 갈 때도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는 무조건 들고 가거든요. 왜냐면 그때 수정 요청이 오면 안 하면 그 회사가 밀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회사 측에서도 이 작가 별론데? 그럼 또 그러면 일감이 딱 끊기는 거니까. 최대한 자기를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되게 잘 모르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냥 좋겠다, 뭐 너는 출근 안 하니까 뭐 한 달 정도 제주도 여행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제주도 가서도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조금 느꼈던 건데 약간 외로워요, 되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외로움이 아니라, 일단 프리랜서는 소속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내가 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가면. 어쨌든 내가 어떤 뭐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제 일이니까 제가 만약에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남편한테 한다고 쳐도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작가분들, 다른 작가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온전히 내 일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 그냥 끌고 가는 싸움? 그래서 프리랜서 한 2, 3년 차 되시는 분들이 되게 크게 겪는 게 그 외로운 것 같아요. 좀 외로움. 그래서 보면 작가분들 이렇게 작업실 구할 때도 같이 좀 모여서 구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작업실을 구하거나. 근데 저는 너무 아쉽게도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주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청주의 작가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혼자 지금 외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랑 외롭다는 거랑 또 퇴근이 일단 없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프리랜서 얘기도 해봤고, 혹시 중간쯤에 혹시 하실 분 있나요? 너무 많으시면 지금 하나만 해도 되는데. 혹시 그건 있어? 자기가 약간 프리랜서 체질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냥 한번 손 들어볼게요. 그냥 프리랜서. 혹시 그럼 나는 직장에 다니는 게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그냥. 맞아. 정답은 없는. 근데 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광고 홍보 학과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과가 많은데 특히 미대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다른 과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 미대는 내가 1학년 때부터 나만의 프로젝트를 계속 키워가잖아요. 4학년 때까지. 졸업 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거를 계속 끌고 가는, 내가 주체가 돼서 계속 일을 하는데, 학생 때는. 근데 제 주변 동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회사를 들어가서 이게 자기가 나사가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이 회사에서 그래도 톱니바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야, 나는 그냥 진짜 나사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성향을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작가분들이 광고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본격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요즘에 진짜 광고 많잖아요. 작가분들. 그렇게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인가 그런 게 좀 많이 급증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진짜 오히려 어떤 작가님들은 광고가 너무 많아서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진짜 종종 달리긴 하는데 왜 작가님 왜 그림 안 그리고 광고하세요? 막 약간 이런 댓글 달리긴 하는데, 그 정도로 요즘에는 하나의 수입 창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관심을 좀 가져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림을 조금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아이패드 사가지고 나도 너처럼 계정 하나 파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제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친구들도 이제 막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샀는데 막 인스타 계정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제 꿀팁을 좀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뭐가 있지? 브런치 아시죠? 그 카카오에서 하는 거 맞나? 그래서 브런치에서 글 쓰시는 분들은 요즘에 브런치로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영상 좀 찍으실 줄 아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 굳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막 글귀 같은 거 올려가지고 계정 막 키우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확실히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 진짜 추천을 하는 게, 요즘에는 진짜 엔잡러라고 보통 직업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의 요즘에 뭐 주식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까진 안 하시죠? 저는 친구들의 10명 중에 5명은 주식하거든요, 진짜. 요즘에 진짜 카톡방에서 주식 얘기 빼고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약간 부수익에 대한 그 관심이 정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진짜 무조건 컨텐츠를 무조건 키워라. 너네 직업 가지고 있어도 뭐 그거는 일단 고정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부수익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물론 이게 지금 직업이다 보니까 부수익의 개념은 아닌데 제가 막 남편한테도 맨날 꼬시거든요. 아니, 막 오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뭐 글을 좀 써봐. 그걸로 뭐 계정 키워봐. 막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강연을 들으러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집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1시간 동안 내가 이분들한테 내 3년 동안의 그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4가지로 일단 뽑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두의 이야기는 소중하다. 근데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문장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막 프리랜서로 그래도 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막 나도 너처럼 그 계정 키워서 광고 같은 거 받고 싶어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저는 맨날 그래요. 야, 너 아이패드 있잖아. 뭐 아이패드 없어도 요즘에는 뭐 워낙 핸드폰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그림 그려봐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의 답변이 뭐라고 오냐면 아니야. 뭐 누가 내 걸 봐. 이러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일단 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모두의 이야기는 소중하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내 이야기를 소중한지 알아야지만 사람들이 그 매력을 알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상? 내 이야기부터 좀 소중해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일상이 너무 꼴보기 싫고 막 무기력하고 이런데 누가 그 이야기를 좋아해 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나만의 일상을 정말 단단하게 딱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이 일상에 있어서 만족감을 얻으면 그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막 못 사는 거 올리진 않잖아요. 보통 행복한 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내 일상에 있어서 만족감이 들고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남들한테 해주고 싶어. 막 이거를 내가 어딘가에다가 써서 올리고 싶어. 그러면 저는 첫 번째 감정이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예를 들면 요즘에 TV에 김종국 있잖아요. 제가 김종국 팬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이게 요즘에 이렇게 관찰 예능에 김종국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그닥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운동 중독자 같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운동을 맨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냥 시간이 남아서 관찰 예능을 딱 보는데 그분이 이제 운동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몸은 진짜 좋으신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자기가 너무 행복하게 그 운동을 하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TV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되게 행복해지는 느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운동하는 모습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나도 운동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생활에 진짜 매력을 느끼고 진짜 좋아하면 남들도 그거를 똑같이 봐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상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고 근데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컨텐츠를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내 일상을 조금 정돈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가장 뒷받침이 돼야 할 문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가님 저는 제 일상에 있어서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요?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장 아파가지고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상에 있어서. 근데 그래서 뭘 만들면 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예요. 그냥 루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만의 루틴이 좀 있는 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한참 그때 공연일 그만뒀을 때 제가 너무 무기력했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완전 자존감도 진짜 바닥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일상이 너무 싫어지니까 그냥 해야 할 의욕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조금 일상을 조금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 마인드맵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앞에 A4 용지랑 펜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상을 첫 번째가 만약에 실현이 됐어. 나는 이제 내 일상에 있어서 만족감도 크고 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 그럼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일단 대학생이고 남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고 난 뭐 여행도 좋아하고 뭐 어떤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뭐 가족들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딱 한 가지 꼭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꼭지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꼭지점을 보여주더라도 되게 궁금해하고 들어와서 보게끔 하는 그거를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야기는 솔직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만큼의 그런 사정이 있을 거고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스타툰의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사실. 그게 되냐 마느냐의 차이는 사실 꼭지점을 찾냐 마느냐 같아요, 저는. 이게 거의 시작의 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자면 주제가 되게 많잖아요. 뭐 저같이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연애도 있을 거고 요즘에 조금 잘 보는 게 있는데 이혼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혼툰도 있고 또 뭐가 있지? 고양이 그래서 반려견 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주제는. 근데 처음에 어쨌든 저도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썼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점은 팔로우가 저도 그냥 그다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냥 뭐 1000명 조금 넘고 그냥 뭐 조금 하니까 1500명 넘고 막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저도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나도 뭔가 이렇게 그때는 조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확 오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다른 작가님들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했으니까 저렇게 떴을까? 막 그거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꼭지점인데 저는 그래서 수많은 결혼툰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조금 튀려면 내가 어떤 주제를 잡는 게 맞을까 해서 잡았던 게 제가 그거예요. 키워드가 25살에 결혼한 사람 이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저희 나이대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비혼이라는 단어도 너무 익숙해졌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비혼주의자도 꽤 많고 그리고 지금 제가 29인데 딱히 결혼하는 언니들도 보면 34살? 이 정도가 딱 요즘에는 보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지 않는 추세인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튀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25살 결혼이라는 주제로 그때 한동안 에피소드를 많이 그렸거든요. 좀 옛날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때 그 기점으로 제가 팔로워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거의 막 갑자기 1만에서 2만 찍고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아직 좀 미비하게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래서 그때 확실히 너무 콘텐츠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콘텐츠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솔직하게 푸는 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사이에서 튀는 부분, 그거를 정하기인데,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같이. 이게 같이 안 하고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귀찮거든요. 굳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왕 시간 날 김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아마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운데에 나를 적어주세요. 나를 적고 그냥 저를 기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단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부터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상관없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 아니면 뭐가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다 써도 돼요. 일단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거든요 이거는. 되게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를 굳이 써도 되려나 싶을 정도의 것들을 쓰고 나중에 한 번에 보면 그게 걸러지니까 일단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이거는 그냥 쓰시면서 들으면 되는데, 저는 마인드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획할 때 있어서나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항상 무조건 마인드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연도 똑같아요. 오늘 강연 처음 제안 받았을 때도 강연이라는 낱말을 가운데에 놓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쭉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생각이 되게 확 정리되는 느낌? 그리고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제가 목표하는 것들은 따로 색깔을 바꿔서 썼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 써가면 아직 한참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꼭지점 찾을 때 중요한 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꼭지점으로 찾으면 안 되고, 저는 딱 그거를 제안을 뒀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꾸준히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거, 그거를 첫 번째로 뒀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하는 거를 딱 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필라테스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는 막 이걸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 일기를 그리고 싶어. 근데 사실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콘텐츠가 가다가 힘을 잃어요. 중간에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거는 내가 정말 막 친구들한테 있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떠들 수가 있어. 3시간은 너무 길고 1시간이라도 나는 이거를 가지고 떠들 수 있다 하면 그걸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물론 초반에 인스타툰을 그릴 때 이거를 그리면서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종종 에피소드가 조금 막히거나 약간 고민이 된다 싶으면 지금도 집에서 A4 용지 한 장 딱 들고 그냥 마인드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할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결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결혼이겠고, 지금 제가 어쨌든 결혼한 지 3년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그 3년 차 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즘에는 꼭지점으로 잡을까 생각 중이고 얼추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나만의 롤모델 찾기? 저는 이것도 제 하나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하지? 요즘에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자기계발서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많지만 자기계발서보다는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설정해가지고 롤모델로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진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지금도 저는 롤모델을 그러니까 좀 따라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른 작가님들이 제 롤모델일 수도 있는데, 전 요즘에 그 고민이 되게 크거든요. 제가 이제 만화를 올린 지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만화에 조금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하도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언팔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보면 물론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팔로워분들이 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하나에 의존해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잖아요. 인스타그램이 망하면 저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또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지 저는 그게 요즘에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학교면 내가 막 졸업하신 선배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언니 뭐 취업 어디 했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라서 조언이라도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온전히 내 일이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위로는 받을 수 있으나 뭔가 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저도 물론 롤모델이 있는데 롤모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두 분이 있거든요. 한 분은 임진아 작가님이라고, 그 빵고르드 살고 싶다라는 책 아세요? 그 에세이인데 정말 좋은 책인데, 그게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이고요. 그 작가님은 일단 그림 작가분이시고, 두 번째는 김홍비 작가님이라고, 전국 축제자랑이라는 책 아시나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저는 제 롤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을 보면서 가장 크게 위안을 얻었던 거는, 두 분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막 책도 되게 많이 쓰셨고, 근데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2만에서 한 분은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작업을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저보다 훨씬 꾸준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을 보면서 좀 약간 방향성을 조금 재정립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그 숫자에 엄청 예민했어요. 막 팔로우가 어느 날은 300명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특히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여행을 가요. 어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해외여행 갔으니까 막 스토리에 올리잖아요. 그 24시간만 노출되는 거. 그걸 막 올렸는데 그날 하루에 500명이 언팔을 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막 만화 보려고 팔로우를 했는데 이 작가가 너무 막 개인적인 막 여행 사진 올리니까 보기 싫으셨겠죠, 많이. 그래서 이제 언팔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막 이게 막 1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1000명이 막 계속 없어지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막 그것부터 찾고 있고 그랬는데, 약간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롤모델을 찾은 뒤로는
내가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나는 내가 꾸준히 내 작업 활동 올려가지고 지금 잘 해왔는데 이분들의 방향으로 내가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막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막 내가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분야를 하고 싶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특히 DM이 종종 오는데 어떤 DM이 오냐면 작가님 저는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프리랜서인데 외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외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막 외주 회사에서 컷당 가격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몸값을 물어보는 거긴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한테는 답변을 다 드리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하게 내가 좀 막막할 때나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못 하겠으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사람을 딱 잡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노력만 해도 그거는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롤모델 찾기가 정말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게 사실 첫 번째보다 더 뜬구름일 수도 있어요. 적극적인 마인드. 뭐라고 하지? 되게 사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사실 프리랜서도 똑같은 게 계속 내가 일을 찾아야 되니까 어딘가라도 투고를 해야 되고 내가 막 먼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애초에 시작할 때도 저는 이 마인드를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막 온라인 클래스 101으로 수업 많이 듣잖아요. 뭐 온라인 클래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 정도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언제부터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질문이 조금 당황스러워요. 무조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숨기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하고 일단 무조건 하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뭐 당장 점수로 나올 것도 아니고 사실 SNS라는 개념 자체가 한 번 올리고 나면 빠르게 소비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되게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릴 때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계정을 하나 팠는데 그 첫 게시물 올리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저 옛날 게시물 지금 한 400개 정도가 쌓였는데 맨 밑으로 내려서까지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SNS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도 그렇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빨리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빨리 시도를 해가지고 내가 내 스타일을 찾고 그런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잖아요. 여기는 댓글이 있으니까 이런 피드백을 반영을 해가지고 내가 내 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첫 게시물 쓰지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제가 지금 클래스 101에 드로잉 클래스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다들 그림까지는 되게 열심히 그리시거든요. 근데 안 올려요, 사람들이. 그분들이. 근데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DM은 보내세요. 작가님 저 막 그림 듣고 4컷짜리 만화를 그려봤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좋지. 뭐 어떻게 뭐 제가 충고할 수 있는 부분에선 충고는 해드리겠지만 조언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막 다들 무서우신 거예요. 그냥 이거를 막 할까 말까 막 어떡하지? 근데 저는 하고 싶으면 일단은 저질러 봐라 라는 성격이 일단 그런 주의고 근데 오늘 강연도 똑같은 게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신청해서 오신 거잖아요. 누가 막 대리로 신청해서 야 이거 지금 인원 부족하니까 너 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신청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높이 사요.
왜냐면 저는 학생 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학교에서 너무 많은 걸 좋은 걸 구성해 주시고 막 강연을 해주셔도 저는 학생 때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뭐 저거를 뭐 굳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스러워요. 나도 많이 참가해보고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많이 들어볼 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러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하고 내가 왜 뿌듯하지? 그러고 만약에 혹시 본인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요만큼의 콘텐츠가 쌓여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거를. 진짜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저는.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 막 이렇게 강연을 신청하실 정도라면 뭔가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아니면 기획을 했다거나? 근데 그걸 너무 애껴요, 사람들이. 막 안 보여줘. 그냥 자기 혼자 컴퓨터 어느 서류, 폴더에 보관하고 그거를 그냥 묵히고 끝내버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당장 그거 첫 게시물 보고 막 득달같이 가가지고 못 그렸어. 뭐 이렇게 악플 쓸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글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해봐도 좋고요, 진짜. 저 투고도 진짜 많이 해봤어요. 까인 적도 정말 많아요, 사실. 지금은 인정해요. 제가 글을 좀 잘 못 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막 되게 호기로워가지고 막 내가 이런 여행했던 그런 기록을 글로 남겨서 출판사에 막 투고를 해봐야지 했다가 5군데에다가 했다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는 걸리겠지. 그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끼지 마시고, 어딘가에라도 좀 기록을 해주세요. 그거를 진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적극적인 마인드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자기에 맞는 플랫폼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플랫폼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브런치,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그라폴리오도 있죠. 옛날부터 했던 거. 그라폴리오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 메이저급이 아니더라도 잘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내가 이거 되게 약간 열정페이 같긴 한데, 돈을 받진 않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 있어서는 사실 내가 거기 어딘가에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어플 같은 거 진짜 많이 찾아보면, 제가 요즘에 발견한 어플은 시요일이라는 어플인데, 시를 쓰시는 분들이 그 플랫폼에 올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이 정말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먼저 제안을 해봐도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제안을 드렸던 게 퍼블리라고 마케터분들이 되게 많이 애용하시는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글로 연재하는 플랫폼인데, 거기는 좀 좋은 게 수익이 창출이 돼요. 내가 올려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구독해서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게 조회수를 좀 나눠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먼저 투고를 했어요. 저 이런 글감이 있는데 혹시 퍼블리에 먼저 제안을 드려보는데 괜찮을까요? 했는데 그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쪽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잘 봐주셔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무리 감추고 있으면 몰라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뭐 나중에 그게 진짜 흑역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도 흑역사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가 있는데, 저도 유튜브에 정말 한 옛날에 그냥 시작했던 건데 정말 감추고 싶거든요. 그거 삭제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도전이었어요. 저는 그냥 일단 되면 해보고, 안 되면 뭐 누가 나한테 그거 가지고 안 됐다고 막 너 안 됐으니까 50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것도 아니니까,
내가 믿을 게 없으니까 일단 해보자. 그 마인드가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콘텐츠는. 뭐라 해야 되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재능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진짜 친한 친구는 글을 너무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매일 밤마다 이제 일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일기를 언제 한번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 글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일기가. 친구가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짜 담백하게 쫙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너 이거 혹시 너가 너무 이렇게 괜찮다면 이 글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진짜 좋을 것 같아. 너가 회사를 지금 잘 다니고 있지만 너가 만약에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고 너가 이런 거에 조금 욕심이 있다면 나는 너가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애껴요, 계속. 그냥 막 아니래. 막 자기는 이거 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떠나가지고 제가 막 필명까지도 정해줬어요. 너 네 이름 밝히기 어려우면 그냥 가짜 이름 하라고. 그리고 내가 그림 그려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좀 수익을 나누자 이렇게. 본심은 약간 그거였는데 여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아직도 애끼고 있어요. 그냥 에이 뭐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친구는 출판사에 뭐 했다가 반응 그렇게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워낙 거절 메일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작가님 뭐 저희랑은 뭐 뜻이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보통 똑같이 시작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 받으면 사실 기분은 안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언제 어디서 잘 될지 모르는데 콘텐츠는 정말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솔직히 갑자기 역주행하는 것도 많고 언제 어디서 잘 될 줄 안다고. 근데 그 시점은 무조건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 내가 안 보여주면 그거는 그냥 뭐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로만 끝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진짜 사람들한테 하고 싶다라는 게 한 가지라만 있으면 한 가지도 뭐 진짜 큰 거예요. 있으면 어딘가에 무조건 자취를 남겨놓으세요. 정말 그냥 혼자 애끼지 말고. 뭐 모르죠 진짜 그게 뭐 정말 근데 잘 돼도 못 되든 그거는 자기한테 정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냥 그게 꼭 돈이 돼서 그러니까 솔직히 목적이 돈은 아니잖아. 돈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안 되더라도 그 기록은 진짜 무시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성해온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